병아리니까. 신입생이잖아요. 병아리. 병아리가 신입생을 상징하죠. 자, 얘가 얘입니다. 마술. 뭐라고? 안 떨어져요. 봐봐, 얘가 얘인데 요 화면에서 얘가 나오고 있잖아, 그죠? 화면에서 어느 부분은 까맣게, 어느 부분은 하얗게, 어느 부분은 노랗게, 어느 부분은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이거 점 하나를 컨트롤하거든. 점 하나를 컨트롤해서 노란색 영역은 점점이 다 노란색을 구현해낸 거야. 이 검은색 부분은 빛이 전혀 오지 않게 만든 부분이고요. 하얀색 부분은 모든 빛이 다 통과하게 만든 부분이야. 이렇게 빛을 가지고 컨트롤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이지만 이 안에서는 겁나 치열하게 야 빨간색, 노란색, 여기 까만색, 여기 빛 안 보여요 이러고 있다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오늘 배울 신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신소재에 대한 소개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자, 신소재 오늘 배울 겁니다. 세 번째 내용. 오늘 배울 거 목차 먼저 쓸게요. 자, 먼저 액정을 배울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액정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분류, 수단 물질. 자, 6개 내용을 배울 건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력이 흩어지기 전에 알죠? 초반에 빡! 1, 2번을 빨리 해버릴 거예요. 자, 눈 똘망똘망 합시다. 똘망똘망. 괜찮나요? 좋아요. 1, 2번 할 건데 1번에 대한 스타트는 이미 끊었어요. 이게 1번 액정에 대한 설명의 시작입니다. 액정을 통해서 저걸 구현해낸다는 뜻입니다. 자, 액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지금부터 실판으로 설명할게요. 보세요. 액정이란 액체 상태의 liquefied, 책에 나와 있어요. liquefied. 선생님 못 써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잠깐만, 못 써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네. 아무튼 못 써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크리스탈 입자를 말합니다. 크리스탈. 액정이란 그래서 liquefied 된 크리스탈 입자를 액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liquefied가 뭐야? 액체화된,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인 액체화된 크리스탈 입자는 이렇게 고체 상태의 결정 입자인데, 이것들이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고체 물질을 상상하면 됩니다. 상상이 되나요? 약간 액괴 같은 물질, 액체 괴물 같은 물질, 이런 물질로 상상하면 되겠네요. 자, 이 액정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하는 장치. 얘가 바로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예요. 앞 글자만 따봐. LCD. 이게 바로 그 유명한 LCD 모니터. LCD 모니터 따로, 액정 따로가 아니라고요. 액정이 깨졌네요. 아니요, LCD 모니터 깨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LCD 모니터가 뭐다? 액정을 이용한 모니터를 LCD 모니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다 LCD입니다. 탭 LCD, 노트북 LCD입니다. 다 LCD예요. 액정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미 신소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소재를 소개하고 있는데 액정 안 쓴 데가 어딨어? 그죠?
그 유명한 액정은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이걸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 이 배경 지식은 책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야. 잘 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빛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따라합니다. 허, 성, 수, 셈. 뻥이에요? 빛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 재밌다. 전자기파라고요. 빛은 네 글자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 전기파하고 파는 파동이야. 전기의 파동하고 자기의 파동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전기파동과 자기파동이 함께 오는 게 전자기파, 빛이야. 빛이 파동이라고? 전기랑 자기가 오는 거라고? 잘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측면에서 빛을 봐봐요. 저 빛은 전기파와 자기파가 나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는 거냐 잘 보세요. 우리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 도선을 엄지에 맞추고요. 네 손가락으로 감싸시는 게 무슨 방향?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생성된다는 얘기야. 즉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요? 오른손 법칙.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힘이고. 전기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 자기 몸에 전기를 흘리면 자기가 생겨요. 영서 자꾸만 눌러줄까?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그냥 악자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해서 재밌어서 했던 건데 안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전기가 자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나나?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자석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 전기가 찍찍 흘렀던 거 기억나? 전자기 유도 현상. 즉, 자기를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유도되는 거 알아요? 자기를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유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아까 전기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자기가 유도가 됐거든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왼손이 자기야.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생성되면 전기가 또 유도가 돼요. 전기가 자기 유도하고 자기가 전기 유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게 빛이라고. 빛을 이렇게 소개해보긴 처음이죠. 네. 그래서 이게 빛입니다. 빛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쌤이 또 피카소잖아. 전기장이 위아래 출입구는 엑시드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로 떨린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의 수직 방향으로 뭐가 생성된다? 자기장이 생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뭔지 모르겠죠? 전기장이 위아래로 이렇게 떨리면 그거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잘 그렸죠? 괜찮지? 좀 간략화하면 이래요. 위아래로 떨리는 건 전기장, 양옆으로 떨리는 건 자기장.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빛은 위아래로 떨리는 빛과 좌우로 떨리는 빛이 함께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배경 지식에서 알려주고 싶은 정보예요. 됐습니까? 자, 그 빛을 핸드폰 뒤에서, 맨 뒤에서 LED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빛을 쏩니다. 빵! 쐈어요. 보이나요? 쐈어. 빛을 쐈어. 빛을 쐈으니까 보이는 거잖아. 빛을 쐈습니다. 맨 뒤에 백라이트. 맨 뒤에서 빛을 쏘는 장치를 LED라고 불러줘요. LED 뒤에서 또 반도체 배울 때 바로 배울 거예요. 여기서 빛을 쏩니다. 빵! 빵! 쏴요.
이 빛은 당연히 위아래로 떨리는 빛과 옆으로 떨리는 빛이 함께 오고 있는 거 인정? 이렇게 그릴게요. 첫 번째, 얘네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1번 관문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액정의 구조를 설명 중이야. 자, LED가 있고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편광판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편광판. 편광판이 뭐냐면 빛의 이 위아래와 옆으로 떨리는 것 중에서 딱 하나만 편애하는 게 편광판이야. 나 너만 좋아. 이런 거. 편애한다 그죠? 빛을 편애하는 판. 얘는 무슨 빛만 골라낸다? 수직입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가는 빛은 통과할 수 있어. 그치? 옆으로 가는 빛은 어떻게 통과하라 이렇게 못 통과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떨리는 빛과 옆으로 떨리는 빛 중에서 누구만 통과한다? 바로 위아래로 통과하는 이 빛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광판을 통과한 빛이야. 얘는 수직으로 떨리는 빛이겠죠? 그죠? 통과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층이 가운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방금 소개했던 액정층이에요. 그러니까 LC층입니다. LC층. 액정은 크리스탈 입자가 있을 거 아니야? 크리스탈 입자가 이렇게 퉁퉁퉁퉁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막 배열되어 있어요. 막 배열되어 있는 걸 상상하면 돼. 자, 배열되어 있는 게 액정층이야. 두 번째 층이 액정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액정층을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액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현재 액정 분자가 마구 흐트러져 있죠. 액정 분자가 마구 흐트러져 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전압을 걸지 않은 상태야. 뭔 말이냐면 맨 뒤에 LED를 딱 켤 때 당연히 전압이 들어가지. 전압이 들어가서 LED를 빡 켤 거 아니야? 이 A라는 전압이 있는 거고 따로 액정마다 따로 전압이 B라는 전압이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전압 두 번째 전압을 안 걸 수도 있고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봐. 전압을 걸지 않으면 가운데 있는 액정 분자들이 어때요? 흩어져 있잖아. 자, 봐. 내가 여기를 수직으로 통과한 빛이야. 잘 봐. 통과했어. 통과했다. 내 액정 분자가 앞에 쫙 있죠? 네, 막 흩어져 있으니까 부딪혀. 땅땅땅땅 더 부딪힙니다. 땅땅땅땅땅 부딪히면서 옆으로 꺾이는 거야. 부딪히면서 옆으로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꺾여. 얘가 부딪히면서 옆으로 꺾인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옆으로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문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관문은 또 편광판이야. 얘는 옆으로 뚫려 있는 편광판입니다. 어떤 편광판? 수평 편광판을 만나요. 수평 편광판 만나면 옆으로 이미 꺾였잖아. 꺾였으니까 저기를 통과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죠? 이거를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와, 빛이 나오네! 그죠? 빛이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빛이 나오는 겁니다. 빛이 나오기 전에 현재 나오는 빛은 하얀색 빛이야. 하얀색 빛. 그냥 하얀 빛. 요 하얀 빛 있죠? 그냥 요 하얀 빛이 요 하얀 빛. 요 하얀 빛은 이렇게 그냥 구현되는 거야. 전압을 잘 들어. 액정에 전압을 걸지 않아야 하얀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런 컬러, 노란색, 파란색 이런 컬러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컬러 필터를 씌우는 거야. 컬러 필터의 종류는 세 가지. 빨초파. 자, 이거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빛이 세 갈래 빛이 온다고 치고요. 빨간색 필터, 초록색 필터, 파란색 필터를 씌워놓은 다음에 빛이 여기 통과되고 빛이 초록색이 통과가 되면 빨간과 초록이 합성되어서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일단 빛이 통과되려면 액정에 전압이 안 걸려야 되고요. 통과된 빛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색깔이 생겨. 색깔이 생기는데 두 가지 색깔이 같이 오면 노란색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인 이런 잎은 어떻게 구현되는 거야? 얘가 안 오고 얘만 통과된 거야. 여기 이쪽 액정 쪽, 요 액정은 전압이 걸린 겁니다. 빛이 오지 못하게. 여기도 빛이 오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럼 빛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전압을 뭐 한다? 걸어주면 돼요. 자, 그럼 전압을 걸면 빛이 안 온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전압을 걸면 리셋. 전압을 걸면 액정들이 일렬로 도열합니다. 액정들이 일렬로 도열해. 내가 수직평광판을 통과한 빛이야. 이렇게 통과했어. 다시 의나 수직평광판을 통과한 빛이야. 탁 나왔어. 통과했어. 근데 자기 앞에 뭐가 쫙 있어? 액정 분자가 쫙 일렬로 있는 거야. 오, 안녕하세요. 멋있다. 오, 되게 멋있다. 통과 쭉 하면요. 그러다가 빵 부딪혀요. 왜 부딪히죠? 수평평광판하고 만난 거야. 중간에 부딪힘이 없이 왔으니까 얘는 꺾여 안 꺾여? 안 꺾인 채로 왔으니까 쟤를 통과할 수 있니 없니? 못 통과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빛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또는 색깔이 빛이 오지 않는 걸 표현해내는 거죠. 이해됩니까? 빛이 전혀 오지 않는 쪽이 무슨 색깔이 되는 거야? 까만색, 검은색이 빛이 오지 않는 거. 또는 빛이 오지 않는 걸 이용해서 색깔을 초록색만 나타나게 하고 이런 걸 구현할 때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전압이 걸려있지 않으면, 액정에 전압이 걸려있지 않으면 빛이 통과해 온다는 뜻이고, 전압이 걸리면 빛이 통과해 올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렇게 액정 하나를 컨트롤해서 이렇게 빨초파 전체 세트, 전체 필터 세트까지 합쳐서 우리는 1화소가 구현이 된 거예요. 1화소. 이게 전체 세트가 1화소야. 1화소입니다. 우리 핸드폰이 1200만 화소, 2400만 화소인 거 알아요? 1억 화소까지 나온대요. 저 화소가 몇 개 있다? 1억 개가 박혀있는 거예요. 우리 액정에 1억 개, 이 안에 1억 개의 저런 점들이, 2400만 개의 점들이 저렇게 하나가 컨트롤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름답다 끝이 아니다. 이 안에서는 뭐하고 있다? 여기는 빛 통과해야 돼. 그럼 빛 통과하면 안 돼. 컬러 필터 발 씌우고 이러고 있다고. 그죠?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런 기술이 액정이라는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 딱 2개가 중요한데 1번 끝났어요. 1번 끝났습니다. 액정은 저렇게 구현된다 라는 것만 알면 끝납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미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 됐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액정 이 얘기해야겠다. 액정의 장점이 있는데, 액정은 이렇게 펼쳐놨지만 이거를 이렇게 쭉 압축할 수 있어요.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TV도 요즘에 1cm가 안 되는 TV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밑에 뒤에 백라이트 LED부터 해갖고 전체 액정층까지 완전히 쫙 압축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정이 깨진다는 말 쓰죠. 유리가 깨지는 것도 깨지는 거지만 이 액정이라는 이 층이 깨져서 이게 액체가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해 본 적 있나? 액정을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 번짐 현상만 나타나는 거. 그게 저 액체 물질이 눌리면서 액정 분자가 막 퍼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번짐이 나타나는 거. 요즘 좀 딱딱해서 안 되는데 옛날 폰들은 막 눌려요. 이것도 막 눌립니다. 이것도 막 눌려. 나타났어. 여기 봐봐. 자, 액정이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정도 정리하면 됐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자, 기지개 한번 펴고요. 자, 첫 번째 중요한 신소재가 끝났고요. 두 번째 신소재입니다. 자, 반도체를 설명하려면 물질을 좀 분류해 봐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로. 첫 번째는 도체입니다. 두 번째는 도체가 아닌 거. 도체가 아닌 걸 부도체라고 불러줘요. 부도체를 또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도 불러줍니다. 도체인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거든. 금, 철,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들이에요.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은 뭐 고무, 나무, 고무, 나무,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들이죠. 이런 물질들이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만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특이한 물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물질은 우와 신기해! 평상시엔 전기가 안 통해. 근데 아주 약간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전기가 막 통해. 확 통합니다. 약간의 에너지라 하면 약간의 열 에너지를 공급해도 전기가 막 통하고요. 약간의 전압을 약간 걸어줘도 전기가 막 통합니다. 그런 특이한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고무나 나무나 플라스틱한테 열을 가하면 전기 통하나요? 아니거든요. 전압을 가하면 전기 통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물질은 약간의 전압이나 열을 가하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발견해낸 거야. 그 물질의 이름이 뭔가요? 물질의 이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SI. 시스타. 뭐죠? 실리콘. 시스타 몰라요? 나만 하나?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다른 말로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저마늄 같은 물질을 발견하면서 이거 특이하다. 이 물질은 전압을 가하니까 전기가 막 통해. 오, 전압을 빼니까 전기가 전혀 안 통해. 전혀 안 통해. 특이한 물질을 발견해서 이거를 뭐라고 명명했다? 반만도체야 얘들. 내가 임의로 도체로 만들 수도 있고 반도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죠? 도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도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반도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가지고 최초로 반도체를 만들어요. 최초로 반도체를 만든 장소가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 미국에 있죠.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IT 기업들의 성지라고 말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본사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쌤 실리콘밸리에 안 가봤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마치 가본 사람처럼 말하지만 아직 안 가봤습니다. 자, 실리콘을 가지고 지금부터 잘 봐. 실리콘을 가지고 내가 실리콘밸리 사장이야.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자,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4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4번이라는 것은 양성자가 14개 있다는 거고요. 전자도 14개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 14개가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가고 나머지 4개가 3차 껍질에 존재하는 게 이게 실리콘이야.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 껍질만 딱 그림을 그리면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가 마지막에 분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딱 봤을 때 제 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하죠? 이유가 뭐죠? 옥텟 규칙.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져야 되거든? 4개밖에 없으니까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안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야 규소 너 일로 와봐. 너도 필요하지? 우리 공유 결합하자. 네가 가진 전자 여기다 하나 공유해. 야 규소 너도 일로 와. 너도 공유해. 규소 또 일로 와. 너도 공유해. 규소 또 너 일로 와. 너도 공유해. 이렇게 해서 됐어 나는! 그죠? 안정적인 물질로 바뀐 거예요. 저게 반도체입니다. 이 또 다른 규소들도 또 이렇게 공유결합을 공유결합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방법으로 쫙 연결될 수 있겠죠. 저렇게 만든 게 바로 반도체야. 최초의 반도체입니다. 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는 모두 실리콘, 모두 규소로만 되어 있죠.
모두 규소로만 되어 있는 이 반도체를 1번 반도체, 바로 고유 반도체. 아주 고유한 반도체다. 다른 말로 순수하게 실리콘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책에는 고유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고리짝, 우리 학교 배정 받았잖아. 우리 학교에 굉장히 늙은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반도체를 알려줄 거예요. 이 반도체가 뭐냐? 진성 반도체요. 이래요. 같은 말입니다. 진성 반도체. 써놓으세요. 진성 반도체라는 말도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랑 같은 용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용어야.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어서 다른 말로 부르는데 아직도 옛날 선생님들은 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간 한자어 같죠? 딱 봐도 한자어 같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실리콘으로만, 온리 실리콘으로만 된 게 바로 고유 반도체야. 자, 봐봐. 고유 반도체 특징 볼게요. 얘는 모든 전자가, 잘 봐. 모든 전자들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죠. 모든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이상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좀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전자들이 좀 튀어나오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이만큼 공급하면 됐어. 전기 통해. 에너지 안 공급하면 전기 안 통해.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긴 있죠. 하지만 문제점은 에너지를 이만큼 공급해야 전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좀 불편해. 그래서 쟤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다? 업그레이드. 잘 때가 아니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시킨 게 2번 반도체, 바로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불순물을 좀 섞어주는 거야. 불순물을 좀 섞어주면은 전기가 좀 더 잘 통해요. 불순물을 뭘 섞어주면 좋냐? 불순물로 봐봐. 14족은 규소가 있잖아. 13족이나 15족을 섞으면 됩니다. 13족은 야, 규소 앞에 누구야? 이봐. 재민아! 누구야? 아니거든요. 알루미늄. 13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야. 13번. 15번은 누구야? 인입니다. 잘했어요. 인. 이거나 이런 거 섞는 게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해볼게. 알루미늄을 섞어볼게요. 너 알루미늄 바꿔! 알루미늄! 얘를 알루미늄으로 하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뻥 비어버려. 보이나요? 하나가 공유를 못해요. 빈 공간이 생기죠? 저 빈 공간이 숨 쉴 공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는 모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전자가 잘 튀어나오기 어려웠는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전자 입장에서 튀어나와서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틈이 생기니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좀 더 잘 통해요. 저 구멍 때문에 좀 더 전기가 잘 통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첫 번째, 저 녀석, 동그란 저 녀석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 저거를 양공이라고,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해서, 전하 나르게란 말이 전기가 잘 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 양공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한다는 뜻을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해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공이란 말이 왜 양공이냐면 전자가 들어가는 구멍이잖아. 전자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마치 플러스에 성질을 띠는 구멍이야. 그래서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구멍이란 뜻으로 양공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공이 있는 반도체를 플러스 반도체라 그래서 포지티브하다 해서 P형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P형 반도체. 이렇게 불순물 중에 13족을 섞은 녀석을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P는 포지티브,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플러스의 반대말인 마이너스는 뭐라고 할까? 네거티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N형 반도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N형 반도체. 그럼 N형 반도체는 뭘 섞어준다고요? 인을 섞어요. 인을 여기다 섞어주면 전자가 하나 남아도입니다. 그죠? 원자과 전자가 5개라서 전자가 남아도로 하나가. 남아도는 전자. 저는 어떻게 해요? 공유를 안 되는데요? 돌아다녀. 얘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거. 전자가 돌아다니면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이 남아도는 전자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합니다. 정리하면 전자가 남아돌아서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해서 전기가 좀 더 잘 통하게 만든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13족과 14족, 15족 중에서 13족, 15족을 섞으면 불순물 반도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얘랑은 3주기거든요. 2주기에도 13족, 15족이 있죠. 얘 위에 누구냐? 누구죠? 바로 붕소. 저 녀석은 인입니다. 붕소고 이 녀석은 수엘리베 붕탄 질소죠. 붕소, 질소 5번, 7번도 13족, 15족입니다. 그래서 붕소를 섞어도 되고요. 질소를 섞어도 불순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건 우리 안 배웠죠? 20번을 넘어가잖아. 하지만 기억해야 돼.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나중에는 외워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13족에 속하는 나머지가 갈륨과 인듐, 가인. 한가인인가? 아무튼 가인이고요. 가인이어라. 15족은 누가 있냐? 비소. 에이스 받으셔야 돼요. 사람 상태가 안 좋네요. 스바. 아무튼 농담이고요. 안티모니란 뜻이에요. 비소와 안티모니가 들어간 게 이제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모습들이에요. N형. 굉장히 네거티브하네요. 그죠? 욕도 막 하고 그죠? 뭘 고치라는 거야? 이런 것이. 얘는 플러스 가인이어라. 이게. 나름대로 암기법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반도체의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를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런 반도체를 만들었으니까 반도체 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아닌데? 계속 아직도 얘기가 나와있네요. 자, 이거 잘 기억하고요. 자, 이런 반도체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안녕. 자,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자, 이거 잠깐 2개 같이 띄워놓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다이라는 말에 밑줄 긋고요. DI라고 쓰고요. 가로 열고 E라고 쓰세요. P형, N형. 다른 말은 뭐냐? 다이오드가 뭐냐면요. 반도체 2개를 연결한 거예요. 반도체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이오드입니다. 반도체 2개. 2개를 N을 연결하지 않을 거 아니야. PP를 연결하지 않을 거 아니야. 항상 N 하나, P 하나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거를 2가지. MP 접합 다이오드, MP 접합 다이오드 또는 PN 접합 다이오드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다이오드의 종류입니다. 책에 소개되어 있는 건 PN 접합 다이오드가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다이오드 반도체 2개를 연결할 건데 다른 불순물 반도체 2개를 연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랜지스터가 뭐냐면 트라이엔지스터예요. 트라이엔지스터. 뭐가 숨어 있는 거냐면 트라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트라이 써놓고 3이라고 쓰세요. 쌤 옛날에 악기 장인이었어요. 악기. 제일 잘했던 악기가 트라이앵글. 띵띵 박자 어려워. 장인이었어요.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죠. 트라이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그래서 트라이가 3. 3이란 뜻이야.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뭐야? 반도체 3개 연결하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우리 책에서는 그냥 트랜지스터의 기능만 소개되어 있는데 물리 1에 가게 되면 트랜지스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3개 연결하는 방법은 NPN으로 연결하는 방법, PNP로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인지 트랜지스터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다리가 2개 있죠. 반도체마다 전기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냐? 전극이야, 전극. 전원장치와 연결되는 게 저 전극입니다. 전극이 2개야? 그럼 반도체 2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 야, 봐. 다리 몇 개야? 다리 3개죠. 반도체 3개가 들어있나 보다. 트랜지스터네. 되는 거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거 아직은 뭔 소리인지 모를 텐데,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장치고요. 다른 말로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저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써져 있는 거고요. 트랜지스터는 지금 바로 공부해버릴게요. 트랜지스터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 기능이 어떤 기능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증폭작용을 합니다. 쌤이 목소리가 너무 작죠? 강의할 때 목소리 너무 작잖아. 너무 잘 안 들리잖아. 그죠? 안 들리잖아. 쌤이 그래서 사실 여기 마이크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들리는 거야! 뻥이고요. 마이크의 기능이 뭐예요?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면 크게 나오죠. 스피커에서 크게 나오잖아. 증폭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이크 스피커 안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소리가 괜히 커져? 그죠? 증폭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이 스위치 작용. 그냥 우리가 아는 스위치는 이거잖아. 이 스위치죠. 재밌다. 스위치잖아. 이 스위치가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뭔 소리냐면, 봐봐.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10진법을 쓰잖아. 컴퓨터는 몇 진법 쓰는 줄 알아요? 2진법. 1과 0만 있으면 돼. 이게 1이야. 이게 0이야. 이게 1이야. 이게 0이야. 이게 0이야. 또 0이야. 또 0이야. 또 1이야. 이렇게 1과 0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스위치가. 즉 얘가 컴퓨터 언어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컴퓨터 주요 CPU를 제갖다 만들어요. CPU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저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그 CPU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 뭐 꺼지고 켜지는 거 이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내는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그 컴퓨터 언어들을 생각하면 돼요. 연산, 그래서 언어, 뭐 어떤 논리 구조, 논리 회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스위치 작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컴퓨터 메인 메모리라던가 CPU 장치에 얘가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 정도,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이오드는 뒤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하나 더 볼게요. 딱 보면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안녕.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다리 2개 보이나요? 다리 2개? 다리가 2개인 거 보여요? 다이오드야, 그래서. 근데 많이 보던 다이오드죠? 발광 다이오드라고 써 있습니다. 빛을 내는 다이오드요. 빛을 내는 다이오드를 라이트야. 빛을 낸다. 에미팅이라고 해요. 에미팅. 빛을 낸다. 빛을 내는 다이오드. 저게 LED야. 우리가 썼던 이 LED 전구. 다이오드입니다. 반도체. 우리 교실에 반도체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반도체. 엄청난 반도체 있어요. 다 LED들입니다. 여기도 반도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죠?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었죠? 여기 어마어마한 반도체 들어있어요. 쌤 기계예요.
몰랐지? 웃기게. 재밌다 이거. 또 못했어. 자, 아무튼 기계입니다. 기계.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 등도 반도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거. 이게 등이 반도체였어. 다이오드였어. 그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였다는 뜻입니다. 아까 쌤이 액정 설명할 때 뒤에 백라이트로 LED를 킨다 그랬죠? 반도체를 이용해서 등을 만든 거야. 걔는 열이 발생되지 않은 등이야. LED랑 대적했던 등이 누구야? 그 애쉬 아저씨. 에디슨 아저씨가 만든 등. 백열 전구. 걔는 빛을 내기 위해서 일단 열을 발생시켜야 돼. 뜨거운 고온의 열로 필라멘트가 막 달궈지면서 고온의 열이 나고 그 열이 방전기체를 방전시키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걔는 빛을 얻기 위해서 열을 동반해야 되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하지만 이 LED는 열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효율적. 10배 정도 효율적. 그게 얘야. 자, 얘는 좀 더 업그레이드라는 거야. LED는 LED인데, 오, LED.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오, 이게, 오, 감탄사가 아니라, 올가닉, 유기물이란 뜻이야. 빛을 내는 유기물을 발견한 거야. 그 유기물을 저 LED에다 발라가지고, 빛을 방출한 유기물과 함께 개발해낸 녀석이 OLED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을 바르면 빛이 방출되니까 이게 휘어지게 만들 수도 있대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OLED 방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오늘 별표의 마지막이야. 별표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 지식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 바로 교류. 직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교류와 직류. 직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게 직류야. 건전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이렇게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직류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다이렉트라고 표현, 다이렉트. 그래서 다이렉트한 커런트, 이걸 DC라고 부릅니다. DC라고 불러요. 직류를 DC 전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류는 뭐냐면 교차되는 전류. 왔다 갔다. 전류가 이렇게도 흘렀다가 이렇게도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전류를 바로 교류라고 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하고요. 반대로 흐르려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합니다. 즉 어떤 장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시로 변화되는 녀석이 바로 교류라는 녀석입니다. 얼터너티브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얼터너티브 커런트 교류를 AC라고 합니다. AC. 둘 중에 뭐가 좋아 보여요? 뭐가 좋아 보여? 교류가 좋아 보여? 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다른 얘기는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전제품의 입장에서 어떤 전류를 더 좋아할 것 같아? 얘가 전기가 필요하죠? 전 공급해줄게 딱 꽂았는데 전기가 이렇게 공급돼. 아, 감사합니다 할 때쯤 이렇게 왜 감사합니다 할 때 이렇게 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전기를 가전제품이 이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한테 전기를 넣어주기 전에 요딴 장치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라 불러요? 이거 뭐라 불러? 충전기? 충전기라고 써있나? 충전기는 안 써있는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AC 어댑터. AC 전류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AC야. 우리 가정에서 쓰는 220V가 AC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연결하면 얘가 여기 짧은 요선, 얇은 선으로 DC를 방출시켜요.
그래서 가전제품에 넣어줄 때는 DC를 넣어서 얘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노트북만 이런 게 있을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야.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핸드폰도 뭘 좋아해? 핸드폰 뭘 좋아해? 전기를 좋아해. 핸드폰도 교류 좋아할까? 직류 좋아할까? 직류 좋아해. 그래서 여기 이걸 갖다가 꽂고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전기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뒤에 D자 조그맣게 써있는데 정격 입력. 이게 입력이야. 입력은 AC 100에서 240을 입력하라. 해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격 출력으로 DC 5V 2A라고 써있어요. DC 5V를 출력해주겠다. 5V면 엄청 큰 거야. 건전지가 몇 볼트야? 1.5V거든요. 한 3개 정도의 출력을 내가 낸다는 얘기야. 단위 초단.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야. 자, 가져가. 이거 가위인가요? 하트인가요? 하트가 풀어놓네. 마이 하트 브레이크? 좋은가요? 어디? 일단 갖고 있어봐. 졸지 말자. 발차기 한다. 시그니처 발차기. 하지 마. 알았어. 발차기 한다, 너.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봐봐. AC를 DC로 만드는 장치가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가 AC를 DC로 만드는 녀석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AC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시로 바뀌면서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이거를 모식적으로 이렇게도 흐르고 반대로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고 반대로도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교류야. 교류 AC인데 DC로 바꾼다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거든. 자, 어떻게 바꾸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보자. 다짜고짜 가볼게요. 여기가 뿔마이고 여기는 맞뿔이죠. 보여요? 이게 얘였다가를 서로 이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을 하나씩 그려놓은 거야. 다시 말해서 다이오드를 우리가 AC에다가 연결할 거잖아. 이렇게 전기가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전기가 걸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하나씩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경우에는 왼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걸린 경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잘 봐. 여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은 유찬아.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정답, 다이오드죠. 제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왜 다이오드죠? 반도체 몇 개? 2개를 연결해 놓은 거니까. 자, 다른 말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줍니다. 자, 잘 봐. 플러스를 따라가봐. 뭐가 나와? P형 나오죠. P형이 뭐야? 플러스형이지. 다시 말해서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만나고 있죠. 이렇게 전압이 뿔뿔이 만나게끔 전압이 설정되어 있을 때를 체크.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엄청 잘 통해. 쫙 전류가 잘 통합니다. 근데 반대로 역방향의 전압이 이렇게 걸리면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순방향이 딱 걸렸을 때는 전기가 찍 통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바뀌었어. 역방향으로 바뀌었어. 전기가 안 통해. 다시 순방향으로 딱 바뀌면 또 전기가 쫙 통해. 또 역방향으로 딱 바뀌면 또 전기 안 통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가전제품 입장에서 아까는 전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되게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 잠깐 끊겨. 또 이렇게 흘러. 그래. 또 잠깐 끊겨. 또 이렇게 흘러.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흐르잖아. 아까보단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장치를 더 넣어놨어. 저게 다는 아니겠지? 추가적인 장치를 좀 더 집어넣어서 끊김없이
끊김없이 전기가 공급되게 할 뿐더러 축전기 기술을 이용해서 얘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지 않고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게끔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입장에서 아주 쾌적한 DC 전류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후광하고 있는 거야. 저 노트북.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아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했던 전류가 이런 A 전류가 B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지금 현재. 한쪽 방향으로 흐를 뿐더러 아주 균일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전체적인 기술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AC를 DC로 바꾸는데, 자, 세부적으로 어떻게 AC를 DC로 바꾸나 봐. 자, 먼저 순방향의 전압이 걸렸을 때는 왜 전류가 흐르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보세요.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요.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하고 P형이 만나고 있으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죠. 양공이 많이 있는 게 P형 반도체죠. P형 반도체가 뭐야? 양공이 막 있는 거. N형 반도체가 뭐야? 전자가 막 있는 거. 그죠? 그래서 P형 반도체가 양공이 막 남아도는 거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아도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연결하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죠.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죠.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미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 가운데서 만납니다. 잘 봐. 만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슉 들어가. 여기 또 있네? 일로 슉 들어가. 전자는 플러스를 향해서 막 갈 거 아니야? 양공을 타고 반대 방향까지 전자가 막 이동합니다. 그랬다가 여기 탁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가 자기 기다리죠. 일로 와.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전자가 그래서 이쪽으로 쫙 흘러가 있죠. 마이너스 극은 뭐 하는 거야? 또 전자를 공급해요.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순방향의 전압이 걸렸을 때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구나 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전류가 흐른다. 하지만 역방향의 전압이 걸리면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를 따라가니까 P형이 있어. 양공을 이번엔 땡깁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땡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땡기는 거야. 플러스는 전자를 땡기죠. 이쪽 방향 땡기는 겁니다.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못 만나니까 자리를 못 바꿔. 전기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AC가 뿔마가 계속 수시로 바뀐다면 이 형태일 땐 전류가 흐르지만 바뀐 형태일 땐 전류가 안 흘러. 전류 흘러, 전류 안 흘러.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계속 흐르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렇게 AC 전류를 DC 전류로 바꿔주고 있죠. 즉 교류라는 전류를 직류라는 전류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교류의 교자는 교차된다는 뜻이야. 전류가 막 왔다 갔다. 자,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 작용을 뭐라고 한다? 체크.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순수하지 못한 녀석을 순수한 얘만 내가 정제했어. 순수한 얘만 정제해서 이 얘만 흐르게 했어. 정류라는 말이 뭐냐면 전류를 정제시켰어. 아주 순수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로 내가 딱 정류시켰어 라고 말하는 거야. 정화시켰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정화시켰어, 정류시켰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어려운 내용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쉴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